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떻게 눈을 뜨셨습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람 소리에 깼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시큰거렸습니까? 화장실에 가는 길에 거실을 지나며 어제 손자가 놓고 간 장난감을 보셨습니까? 아침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북한에도 노인이 있습니다. 그들도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그 아침은 우리가 아는 아침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북한의 노인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마감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거의 알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압니다. 김정은의 연설을 압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압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늙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20, 30, 40을 지나 60, 70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후회했습니까? 북한의 노인들도 그 시간을 살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북한에도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전쟁을 겪었거나 전쟁 직후에 태어났습니다. 김일성 시대를 살았고 김정일 시대를 견뎠으며 지금은 김정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농장에서 땀 흘렸습니다. 자식을 낳았고 키웠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후는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은 연금을 받습니까? 병원에 자유롭게 갑니까? 자식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까? 친구를 만나 차 한 잔 마실 수 있습니까? 공원 벤치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북한의 노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제를 비난하거나 선전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늙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이란 무엇인가? 존엄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북한 노인들의 삶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눈물이 있고 미안함이 있고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장마당에 나가 앉아 계실 겁니다. 아버지는 연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하루도 못 삽니다. 우리 할머니는 배급이 끊긴 뒤로 풀을 뜯어 죽을 끓여 드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휴전선 너머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내가 저곳에서 태어났다면, 만약 내가 저 체제 속에서 늙어갔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질문은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우연히 이곳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 우연의 차이가 노년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북한 노인들의 하루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녁에는 누구를 만나는지, 밤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잠드는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자극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처럼 그들의 숨소리를, 발소리를, 한숨 소리를 듣는 것처럼. 북한에 놓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노후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혹시 병이 들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북한의 노인들은 그런 불안을 넘어섰습니다. 불안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거운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깊이 우리가 잘 몰랐던 현실. 북한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조금 의아하실지 모릅니다.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통 젊은 군인들, 단체 체조를 하는 청년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북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9%에 가까웠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아직 고령 사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북한의 고령화는 남한보다 느리지만 준비는 남한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통계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실제 삶입니다. 북한의 노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도시의 낡은 아파트나 농촌의 초라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평양 같은 특별한 도시는 예외입니다. 평양에 사는 노인들은 그나마 나은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북한 전체가 아닙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이런 지방 도시와 농촌에 사는 노인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70대, 80대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다 혼자 사셨죠. 자식들은 다른 도시로 가거나 장사하러 나갔거나 아니면 탈북했거나. 그래서 혼자 남은 노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북한에서도 노인 단독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겨집니다. 남한에서도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남한에는 최소한 복지 체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있고,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고,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소한의 그물망은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도는 있습니다. 북한도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북한도 무상의료를 표방합니다. 북한도 노인을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의 연금 제도를 봅시다. 북한에서는 남성은 만 60세, 여성은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문제입니다. 한 달에 받는 연금은 북한 돈으로 몇천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쌀 1kg을 사기도 어렵습니다. 장마당에서 가장 싼 옥수수를 사도 며칠치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연금이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몇 달씩 밀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연금은 종이에만 있었어요. 실제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한 탈북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무상의료 제도를 자랑합니다. 병원에 가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습니다. 의료 장비가 없습니다. 전기가 끊깁니다. 의사는 있지만 치료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스스로 약을 구해야 합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약을 사거나 밀수로 들어온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민간 요법에 의지합니다. 노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힘쓰는 일을 하거나 뇌물을 줄 여력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그것조차 어렵습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주사 한 대 맞으면 나을 텐데 주사가 없다고. 그래서 장마당에서 주사를 사다 드렸죠. 근데 그 주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 노인들의 의료 현실입니다. 식량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이 노인과 어린아이였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배급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지금은 그때만큼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급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평양이나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장마당에 의존합니다. 노인들도 장마당에 나가야 합니다. 팔 것이 없어도 나가야 합니다. 앉아서 구걸을 하거나 작은 물건을 팔거나 자식이 보내준 돈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0살이 넘은 노인이 새벽부터 시장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팔 물건도 변변치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몇천 원 벌기 어려운 상황을. 그리고 그날 번 돈으로 옥수수 한 줌을 사서 돌아가는 모습을. 이것이 평범한 풍경입니다. 북한 지방 도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북한 노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만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불평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노인은 존경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전 포스터에는 손자가 할아버지께 꽃을 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다릅니다. 노인들은 사회의 짐으로 여겨집니다. 생산성이 없으니까, 먹기만 하니까. 이런 인식이 말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공기처럼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스스로를 숨깁니다. 배를 끼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아픈 것도 참습니다. 배고픈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 탈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노인이 되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죠. 심지어 가족들도요. 북한의 고령화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남한도 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 자살률이 높고, 외로운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노인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의 문제를 넘어서 체제의 문제, 선택권의 문제, 존재 자체의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하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노인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아직 남아있는 시간. 할머니 한 분이 몸을 일으킵니다. 침대가 아니라 방바닥입니다. 이불도 얇습니다. 겨울이면 추위가 뼈 속까지 스며듭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물을 깃는 것입니다. 수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수도는 있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우물이나 펌프로 가야 합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허리가 굽었는데도 물통을 들고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서로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을 길어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불을 켭니다. 가스가 아니라 나무나 석탄입니다. 연기가 납니다. 기침이 나옵니다. 하지만 익숙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밥이 아니라 죽입니다. 쌀이 아니라 강냉이입니다. 강냉이 죽에 소금 조금. 이것이 아침입니다. 혼자 먹습니다. 자식들은 다 떠났습니다. 아들은 다른 도시에서 일합니다. 딸은 결혼해서 멀리 갔습니다. 연락은 가끔 옵니다. 돈은 더 가끔 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장마당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은 장마당을 아십니까? 북한의 시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허용된 것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묵인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마당 없이는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없습니다. 노인들도 장마당에 나갑니다. 팔 것이 있는 노인은 무엇이라도 팝니다. 집에서 키운 파 한 단, 산에서 캔 나물 조금, 손수 만든 엿. 이런 것들을 팝니다. 팔 것이 없는 노인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구걸도 아닙니다. 그저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동정심으로 돈을 주길 바라며 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시장 입구에 항상 앉아 계셨죠. 손에는 사탕 몇 개, 담배 몇 개비. 그걸 팔았어요. 하루 종일 앉아 계셔도 돈은 몇백 원밖에 못 버셨어요. 그런데도 매일 나오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시장은 춥습니다. 여름에는 덥습니다. 지붕이 있는 곳은 자리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바깥쪽에 앉습니다. 햇빛을 그대로 받으며 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점심은 따로 없습니다. 아침에 먹은 죽이 점심을 대신합니다. 배가 고프면 참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그냥 참습니다. 오후가 되면 시장에 사람이 많아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 시끌벅적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앉아 있는 자리는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노인이 파는 물건은 너무 적거나, 너무 싸구려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래도 앉아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사람들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할 수 있으니까요. 해가 지면 시장이 끝납니다. 노인은 물건을 챙깁니다. 팔리지 않은 것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허리를 펴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걸어갑니다. 집에 도착하면 또 물을 길어야 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냉이 죽을 또 끓입니다. 오늘 번 돈은 몇천 원. 이걸로 내일 먹을 것을 사야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지만 전기가 자주 끊깁니다. 라디오는 있지만 들을 내용은 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옆집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장마당에 나가야지. 몸이 아픈데, 무릎이 시린데, 그래도 나가야지. 안 나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이 북한 노인의 하루입니다. 연금은 어디 있습니까? 종이 위에 있습니다. 제도 안에 있습니다. 선전 구호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는 없습니다. 북한 헌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치료하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는다.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탈북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도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합니까? 종이에만 있는데. 저는 북한에서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연금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도 그걸로 뭘 합니까? 빵 하나도 못 사는데. 북한 노인들은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장마당은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공식 경제가 무너진 자리에 장마당이 들어섰습니다. 북한 당국은 처음에는 장마당을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굶어 죽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묵인합니다. 세금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그 대신 장사를 하게 놔둡니다. 노인들도 장마당 경제의 일부입니다.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없습니다. 자본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갑니다.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잃은 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돈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야 합니다. 뭐라도 팔아야 합니다. 구걸이라도 해야 합니다. 북한 노인들은 자존심을 접었습니다. 생존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입니다. 한 증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예전에 당 간부였대요. 꽤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래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다 가난하고.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중국 담배를 한 값씩 팔았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계셨어요. 제가 약속했던 노후는 없습니다. 평생 충성했던 대가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늙은 몸과 빈 주머니뿐입니다. 그래도 북한 노인들은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아침을 맞이하고 시장에 나가고 저녁을 먹고 잠을 청합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큰 소리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냅니다. 북한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이상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 어느 옛날입니까? 김정일 시대입니다. 어떤 이들은 김일성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합니다. 김정일 시대가 좋았다고요? 고난의 행군이 있었던 그 시절이요.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던 그 시절이요. 하지만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일 시대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실제로 좋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왜 노인들이 그렇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북한 노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과거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안정감입니다. 김일성 시대,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은 나름의 안정기를 누렸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배급이 제때 나왔습니다.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학교가 운영됐습니다. 물론 자유는 없었습니다. 감시가 있었습니다.
억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먹을 것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산 노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일만 하면 됐어요. 일하면 배급이 나왔어요. 고기는 아니어도 밥은 먹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인간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합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다음 달 집세를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면 불안합니다. 김일성 시대의 북한 주민들은 자유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했지만 그 대신 국가가 최소한을 책임졌습니다. 1990년대에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중국이 지원을 줄였습니다. 북한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았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밀수를 하거나 훔치거나. 하지만 노인들은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을 견딘 노인들에게 지금은 그때보다 낫습니다.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장마당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옛날이 더 좋았다고.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과거를 실제보다 더 좋게 기억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북한 노인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풍요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일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감시와 통제는 여전합니다.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자유는 없고 책임만 있는. 한 탈북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감옥 같았지만 먹여는 살렸어요. 지금은 감옥인데 밥은 안 줘요. 스스로 구해 먹어야 하는데 감옥 밖으로는 못 나가요. 북한 노인들이 김정일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김정일이 좋은 지도자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선택지가 없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젊었을 때의 자신을 기억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자신, 가족을 먹여 살리던 자신, 사회에서 역할이 있었던 자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밀려났습니다. 가족에게도 짐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쓸모 있었으니까요. 한 탈북 노인의 증언입니다. 저는 평양에 있는 공장에서 30년을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당에도 충성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저를 기억 안 해요. 제가 뭘 했는지도 관심 없어요. 그냥 늙은이, 쓸모없는 사람. 그렇게 취급받아요. 노인들은 존중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싶습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이나마 노동자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에 충성하면 인정받았습니다. 상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장마당에서 장사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습니다. 노인은 그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자신이 같이 있었던 그 시절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한 노인들이 과거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그들이 현재에 만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과거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안전합니다. 기억 속에서는 고통이 희석됩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은 흐릿해지고 좋았던 순간들만 선명해집니다. 북한 노인들에게 과거는 피난처입니다. 현재가 너무 가혹하니까 기억 속으로 숨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한에도 과거를 그리워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웃끼리 정이 있었고 물가가 쌌고 세상이 단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기회가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은 그것을 미화합니다. 북한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더 심할 뿐입니다. 현재가 너무 절망적이니까 과거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북한 노인들이 김정일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이 김정일 체제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사실은 현재의 북한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독재자를 그리워할 정도로 지금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개인의 비극이고 사회의 비극이고 역사의 비극입니다. 북한 노인들은 말이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덕입니까? 아니면 억압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아닙니다. 북한에서 침묵은 생존 전략입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 주민들은 말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도. 진짜 생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원하는 말만 했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침묵이 습관이 됩니다. 본능이 됩니다. 북한 노인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고통을 속으로 삼키며 살았습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도 진짜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요. 가족끼리도요. 왜냐하면 누가 고발할지 모르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입을 다물어요. 그게 안전하니까요. 침묵은 안전입니다. 말은 위험입니다. 이것이 북한 사회의 기본 법칙입니다. 노인들은 이 법칙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 압니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요. 더 많이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노인들은 더 조용합니다. 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북한 문화에서 노인은 불평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유교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어른은 강해야 한다. 어른은 참아야 한다. 어른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체면이 깎인다. 북한 노인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약함으로 여깁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파도 참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습니다. 외로워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 증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배가 아파도 병원에 안 가셨어요. 가족들이 가시라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위암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고요. 할아버지는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셨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북한 노인들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가족은 생존 단위입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니 가족이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듭니다. 젊은 세대도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인이 아프다고, 배고프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에게 부담이 됩니다. 병원비, 약값, 식비, 모두 돈입니다. 없는 돈입니다. 노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혼자 삼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숭고한 희생입니까? 아니면 비극입니까? 둘 다입니다. 노인들의 침묵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 하지만 동시에 그 침묵은 체제의 산물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노인들이 스스로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에는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북한 노인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소리치지 않습니다. 기뻐도 크게 웃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입니다. 북한에서는 감정 표현을 억제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철저히 숨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이 터져 나오면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표정 관리를 배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노인들은 이것의 달인입니다. 평생 연습했으니까요. 한 탈북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얼굴 표정도 조심해야 해요. 뉴스에서 김정은이 나오는데 무표정하면 안 돼요. 박수를 쳐야 하고 웃어야 하고 감동한 표정을 지어야 해요. 그게 습관이 되면 진짜 감정이 뭔지 모르게 돼요.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의 진짜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슬픈지, 화난지, 외로운지, 그냥 무감각해집니다. 북한 노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감정이 마비된 상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정신건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나약함입니다. 정신력이 약한 것입니다. 경명, 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마음의 고통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앓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평생 감정을 숨기고 산다는 것을.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한 탈북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 사회예요. 침묵이 대답이에요. 침묵이 동의예요. 침묵이 거부예요. 모든 게 침묵으로 표현돼요. 침묵은 언어가 됐습니다. 소통의 방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진짜 소통은 사라졌습니다. 북한 노인들은 혼자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입니다. 이웃이 있어도 혼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을 나눌 수 없으니까요. 이 고독은 깊습니다. 바다처럼 깊습니다. 남한에도 외로운 노인들이 많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 이런 단어들이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 노인들의 고독은 다릅니다. 남한의 노인은 외롭지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북한 노인들은 그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소리가 없습니다. 비명도 없고 울음도 없고 탄식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만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남한에 온 노인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탈북은 젊은 사람들의 일입니다. 체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그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따라오거나 혼자 결심하고 오거나 어떻게든 국경을 넘고 중국을 거쳐 남한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남한에서 처음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유, 풍요, 희망. 아닙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 탈북 노인의 증언입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게 보였어요. 자동차, 건물, 사람, 불빛.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북한에서는 밤에 깜깜한데 여기는 밤인데도 환했어요.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남한은 북한과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탈북 노인들은 이 차이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젊은 탈북자들은 적응이 빠릅니다. 배우고, 따라하고,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익숙한 방식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북한 노인들에게 남한은 외계 행성 같습니다. 은행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카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친절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복잡하고, 모든 것이 빠릅니다. 어느 탈북 노인은 마트에 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마트에 처음 갔는데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일, 고기, 빵, 과자. 선반마다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평생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기쁜 것도 있었지만 화도 났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감정이 복잡합니다. 감사함, 분노, 슬픔, 혼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남한에서 노인들은 연금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북한에서는 연금이 종이 위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돈이 들어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한 탈북 노인은 말했습니다. 처음 연금을 받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준다고요? 이게 사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진짜로요. 복지관 직원이 웃으면서 설명해 줬어요. 이게 당신의 권리라고. 국가가 주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권리. 이 개념 자체가 낯섭니다. 북한에서는 권리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의 은혜입니다. 국가의 배려입니다. 주민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위대한 수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다릅니다. 연금은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필요도 없고 빚진 것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병원도 충격입니다. 남한에서는 노인들이 병원에 자유롭게 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진료를 받습니다. 의사가 친절합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탈북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와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엑스레이가 얼마나 비싼데요. 북한에서는 돈 없으면 엑스레이 못 찍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건강보험 있으니까 비용 걱정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울었어요. 의료 시스템의 차이는 생명의 차이입니다. 북한에서 노인들은 병이 나도 치료를 포기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으니까요. 남한에서는 치료를 받습니다.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회복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남한에 온 탈북 노인들은 외롭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빨리 말합니다. 빨리 걷습니다. 모든 것이 빠릅니다. 노인들은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차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북한 사투리를 듣고 쳐다봅니다. 어디서 왔냐고 묻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탈북 노인들은 움츠러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집에만 있으려 합니다. 한 탈북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운데 저는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말투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 특히 노인들은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적응하면서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평생 북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말합니다.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힘들어도 여기가 더 나아요. 북한에서는 내일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내일이 있어요. 병원도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연금도 받아요. 무엇보다 여기서는 제가 사람 취급을 받아요. 사람 취급. 이 표현이 가슴을 칩니다. 북한에서 노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남한에 와서야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는 뜻입니다. 탈북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병원에 가는 것, 연금을 받는 것,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겨도 될까요? 이 시스템이 영원할까요? 우리의 노후는 안전할까요? 탈북 노인들은 거울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남한과 북한 두 사회의 노인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숫자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본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 노인들의 삶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의료일까요? 주거일까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선택권입니다. 남한의 노인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완벽한 선택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선택권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건강이 나쁘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택은 가능합니다. 북한 노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디서 살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지,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무엇을 먹을지도 제한적입니다. 장마당에 나온 것만 살 수 있으니까요. 누구를 만날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되니까요. 가장 큰 차이는 말할 권리입니다. 남한에서 노인들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목소리가 항상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말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 노인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비판하면 처벌받습니다. 불평하면 반동으로 몰립니다. 침묵만이 안전합니다. 또 다른 차이는 쉴 권리입니다. 남한에서 노인은 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여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노인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노인도 계속 일해야 합니다. 배급이 없으니 장마당에 나가야 합니다. 몸이 아파도 다리가 불편해도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쉼은 사치입니다. 여유는 없습니다. 한 탈북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늙으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쓸모없으면서도 일은 해야 해요. 모순이죠. 쉬리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대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죠. 존엄의 차이도 있습니다. 남한에서 노인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노인복지법이 있습니다. 노인 학대를 처벌합니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노인 차별이 있습니다. 노인 혐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합니다.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노인 존중이 구호로만 존재합니다. 실제 삶에서는 무시당합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을 부담으로 여깁니다. 국가는 노인을 방치합니다. 노인들은 스스로를 짐으로 느낍니다. 가족에게 미안해합니다. 사회에 죄송해합니다. 이것은 존엄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엄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많으면 존엄한 것일까요? 건강하면 존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존엄은 돈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은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북한 노인들은 이 존엄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입니다. 남한의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노인 빈곤, 노인 자살, 노인 고독.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북한에는 그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이 나올 거라고, 병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노인들의 삶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개인의 노후도 무너집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노인들이 가장 먼저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안전한가요? 우리의 노후는 보장되어 있나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북한 노인들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노인이 가장 먼저 버려진다는 경고. 체제가 개인을 책임지지 않으면 노년은 지옥이 된다는 경고. 우리는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했습니다. 북한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의 아침을, 하루를, 고통을, 침묵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무엇을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북한 노인들의 삶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안타까움입니까? 분노입니까? 무력감입니까? 아마도 여러 감정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감사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하지만 이 감사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연입니다. 휴전선의 남쪽에 태어난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운입니다. 북한 노인들도 그들이 거기 태어난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연히 그곳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 그들을 도울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입니다. 외부의 도움이 노인들에게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사람이 산다는 것을, 그들도 늙고 아프고 외로워한다는 것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안전한가요?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존중받고 있나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북한 노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도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노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노인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도 매우 높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습니다.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으로. 국가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노인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금을 확대하고 의료를 보장하고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은 짐이 아닙니다. 노인은 과거를 기억하고 지혜를 전하고 사회를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도 중년도 모두 결국 늙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존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노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북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년이란 무엇인가? 존엄이란 무엇인가? 사회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북한이든 남한이든 모든 사회가 마주해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북한은 이 질문에 실패했습니다. 노인들을 버렸습니다. 존엄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어느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쯤 저녁을 드셨을 겁니다. 강냉이죽을 조금. 그리고 홀로 앉아 창밖을 보고 계실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내일 장마당에 나가야지. 몸이 아픈데 어쩌나.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분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 같은 하루입니다. 같은 24시간, 같은 해가 뜨고 같은 해가 집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체제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어떤 노후를 준비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지. 북한 노인들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더 나은 노후를 만들 책임, 더 존엄한 사회를 만들 책임, 서로를 돌볼 책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북한 노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침묵을, 그들의 존엄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노후를,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책임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노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함께 바라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여러분 곁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따뜻한 이불, 흐르는 물, 먹을 수 있는 밥, 갈 수 있는 병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북한 노인들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잘 지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돌보십시오. 우리 모두 언젠가 그 자리에 설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모란봉 TV의 큰 힘이 됩니다.